달큐제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5월 14일 스승의 날 전날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기일이 내일이라 몇 시간 뒤면 또 제사를 보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안 봐줘서 방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제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일이 댓글을 달다 보면 날이 셀 것 같아서 그 중에 필요한 거 질의하시는 거, 애들 공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제가 다 캡처를 해가지고 한글판에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이렇게 합집합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질문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타자를 하다 보니까 이 병든 독수리가 이거 모이도 제대로 못 쪄먹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할 테니까 제가 안 보는 거 아니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순차적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저 영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이들 교육 문제가 달렸고 그래서 그걸 할 테니까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참아주시면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벽 유리창 하나 사이에 두고 애들이 또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아주 비싼 걸 사가지고 조그만 소리로 해도 잘 이렇게 녹음이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사소한 숨소리까지 다 들어가요. 그 안에 콧바람 소리까지 다 들어가니까 또 어떤 분은 숨소리가 뭐 거칠어서 뭐라고 또 불편을 하시는데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이렇게 숨이 가빠진 게 아니고요. 마이크가 워낙 센시티브 하니까 영어로요. 어쩔 수가 없네요. 조그만 소리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라시고요. 바른 정보만 이렇게 터득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와서 보고 또 학원 관계자분들이 또 들어와서 보고 하면 저를 미워하고 징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도 댓글에 신경을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에 그런 학원 관계자들부터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었다 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가보면은요, 지금 학원이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수학학원이죠.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학원이 필요치 않으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학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은 수학 공부 때문에 골치 아픈 애들이 많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수학 학원이 많이 늘었느냐? 분명히 무슨 공부 과정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학에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해드리려고 수능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초등학교 또 미취학 부모님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고등학교 수학을 맨 먼저 또 꺼내나 하면요. 끝 단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밑에 단계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뭐 수능이라고 우리 애하고는 뭐 아득히 먼 옛날 얘기 같지만은 천만에요. 끝에 애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부모님들은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이렇게 길라잡이로 하시면은 틀림없습니다. 자, 뭐 댓글 내용들 이렇게 뭐 감안하지 않더라도 다들 뭐 수학을 또 경시까지 하고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자, 수능 수학 만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 경시대회 가서 상 받는 거 별로 그렇게 뭐 수시 뭐 학생부 종합에나 영향이 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아마 기록을 못하게 돼 있을걸요. 그래서 뭐 입시 대학 가는 데는 수학을 너무 잘해도 좀 불행하다.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우리는 대학 입시만 잘 보면 됩니다. 상당히 계산적인 발언인데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참 목표하는 대학에 가려면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뭐 수학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수학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뭐 우리 큰애 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KMO 경시대회에 간 적이 있어요. 무슨 상 받았는지 아세요? 참가상도 못 받았어요. 그냥 손도 못 대고 왔어요. 그런데 수능 수학은 만점 맞았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수능 수학을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모든 부모님들이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걸 보면은 아이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된다. 내가 뭐 고난도 문제를 하지 마라. 한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부모님들은 많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 내가 그렇게 뭐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식 같으면 말리죠. 두들겨 패서라도 그런 거 안 시켜요. 왜? 수능 수학만 만점 맞으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수능 수업이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모의고사보다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능 수학 문제는 진짜 깔끔합니다. 진짜 아주 제대로 밟아온 애들한테는 정말 기분 좋게 풀어요. 기분 좋게. 그래서 모의고사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수학이 과연 평가원에서 어떻게 출제되느냐, 그 출제된다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평가원에 가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음식을 만들더라도 뭐 어느 집은 뭐가 비법이다, 뭐가 비법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뉴얼, 레시피가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대로만 해주면 돼요. 그걸 뭐 거기다가 식초를 말고 강초를 넣으면 더 맛있고 별별 옆에서 이상한 얘기들 잔뜩 해야 되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매뉴얼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잘 들어서 참고로 하시고 수학 공부의 그 방향을 잡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수능 수학 문항 출제의 기본 원칙, 출처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토록 한다. 이 문항이 만들어진 것은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이 이렇게 출제된다고 사고력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만점자가 전국적으로 거의 안 나오던 시절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 수학적 사고력을 묻긴 묻는데 아주 얕아가지고 교과 과정을 제대로만 하는 애들은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옛날 매뉴얼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 이거는 선행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때 1학년이면 1학년 때 주어진 그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 시간 내에 충분히 다른 애들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토록 한다. 그래서 변별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 나중에 수능을 치른 다음에 정답률을 보면 다 60% 이상이에요. 60 정답 맞춘 애들이.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1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제를 조금 변별력이 있게 낸 정도예요. 근데 애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버벅거려가지고 못 풀어서 그렇죠. 수학적 오류나 모호함이 없는 문항을 출제토록 한다. 이랬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도록 정확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문항을 출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 공통기본교육과정,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시험 출제 범위 속에 속하는 내용과 통합하여 출제토록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뭐예요? 덧셈 뺄셈 배우잖아요.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냥 여기서 고등학교 내용 이래버리면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범위예요, 전범위.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근데 1학년 모르는 사람들은 1학년은 수까지는 그 수능에 안 나오니까 뭐 이러는데 천만에요. 다 연산 과정이거든요. 1학년까지가. 그래서 1학년까지 고등학교 가나라든가 뭐 1, 2든가 수원, 수투라든가 1학년 과정을 소홀히 한 애들은 그 다음 수능 문제를 잘 못 풀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배운다든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을 배운다든가 하고 고등학교에 갔을 땐 그건 자꾸 기억의 저편에 멀리 있고 점점 엉뚱한 난이도 있는 거 배우면 애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년에 맞게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리 가형의 선택 과목 문항은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학 1, 수학 2의 내용과도 통합하여 출제는 가능하다. 근데 다 그렇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 때 배운 뭐 인수분해 문제라든가 뭐 제곱근해 문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문제는 안 내고 그런 걸 다 동원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이거예요. 가능하다가 아니라 다 그렇게 냅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 출제 범위는 초등학교부터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연산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스피드를 길러줘야 되거든요. 스케이트 경기 초반에 엄청 뛰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슬슬 가잖아요. 거기서 뒤처지면 슬슬 못 가죠. 계속 허덕허덕 하면서 컨디션 조절 못해서 우승권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전범이라는 거. 여기 또 나오네.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목표가 분명한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거를 다 그러니까 그 수학의 많은 범위 중에서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는 30문제잖아요. 아주 극소수 문제로 전체를 다 아우렀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빼먹지 말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워가지고 점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수능에서 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는. 나는 미적분이 어려워. 미적분 뒤따 풀어대고, 뭐 기하 벡터가 안 돼. 뒤따 풀어대고, 확통이 안 돼. 그것만 뒤따 해야 되고, 들어가서는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고르게 출제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좋다고 지수로그 문제를 2개씩 3개씩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다 골고루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두 항을 이하여 평가 목표 이원 분류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 표에 따라 내용 및 행동 역별 비중을 준수하면서 출제토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및 타 교과서 소재나 상황을 이용할 때는 현실에 부합되고 타 교과 지식에 적합한 문항을 출제토록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교과서에서 모든 거를 기본으로 출제를 하되 어느 특정 교과서에 집중해서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교과서를 보든가 다 공통되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생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문제 있잖아요. 뭐 지수로그를 상용로그를 계산 도입해 가지고 이자를 계산해라. 뭐 이런 문제를 낼 때 현실에 부합되고 예를 들어서 원금을 1억을 맡겼는데 그 수능 문제로 다 원리금을 계산해 봤더니까 1년 뒤에 10억이 됐더라. 합쳐서 황당하잖아요. 이거는 고리대금도 그런 고리대금 없지. 그런 문제는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 2%, 3% 법정 금리 수준 그 정도에서 낸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황당한 그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문제를 낸다. 그런데 이자 계산 문제를 딱 풀었는데 1억을 맡겨서 1년 뒤에 복리로 어떻게 했을 때 원리금이 얼마다 이랬을 때 원리금 합계가요. 그러면 5번의 답이 2억이 있어요. 그건 볼 것도 없이 그건 오답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1억 200만 원 그쪽으로 좁혀지지.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황당한 문제는 안 낸다. 단순 공식이나 지식의 암기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의 출제는 지양한다. 이건 잘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니라 이제는 아예 안 냅니다. 그 공식으로 푸는 문제 한 문제도 없습니다. 수능 문제. 그래서 공식 정도는 적어도 대학 간다는 애들은 공식을 암기하고 이런 수준은 벗어나라 이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하다 보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딱 유전자 하나에 딱 붙어가지고 툭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며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토록 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공식이 아닌 특정 공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의 출제는 지양한다. 이거는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 교과 범위에서 벗어난 예를 들어서 경시 문제는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경시 문제는 출제를 안 한다. 그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낸다. 또 문제풀이가 그 수학 경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떠한 공식 없이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수학적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이렇게 해서 공식 없이도 풀어내는 그런 문제는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모두 교과 지식을 동원했을 때 푸는 문제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유지 문제는 출제는 지양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문제를 내다 보면은 한 문제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10분씩 끌어가지고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기준 시간인 3분 30초 내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내겠다. 이런데 한 3문제 정도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연산에 집중을 해서 엄청난 스피드를 길러서 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데다 투자를 하면은 3분 30초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요. 한 문제당 적어도 5분 내지 10분을 할애할 수 있으니까 만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학은 작전을 잘 짜야 돼요. 그다음에 문제의 표현은 고등학교 학생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간결, 명확, 정확하도록 한다. 제가 그랬죠. 수학 그 모의고사 이런 거 말고 수능 문제는 보는 순간 진짜 깔끔하고 착착 풀린다. 쓸데없이 막 꼬아난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막 꼬아난 거 이런 것만 뒤따 풀어대다가 기본 개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저쪽에 가 있어가지고 KM에서 금상 받은 애들도 순식간에 3문제를 틀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의 풀이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은 출제하는 지양을 한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평균 점수를 고려하여 문항의 난이도 조절을 출제토록 한다 이랬는데요. 이분들이 이거 출제를 그렇게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난이도 조절에 성공한 예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쉽게도 내보고 어렵게도 내보고 그 영역별로.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6월, 9월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제 얘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애들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답률이 시간이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 애들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률이 아주 낮은 거는 빼고 그걸 범위로 해서 수능을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다음에 문항 제작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가 매뉴얼에. 문항을 제작할 때는 먼저 어떤 내용역과 행동역에 속하는 문항을 어떤 의도로 출제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때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참고서, 자료 등을 참조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딱 나왔죠. 그 출제자들이 제일 겁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과서, 참고, 관련 참고, 자료 등을 참조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자칫 잘못하면 출제자들도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책을 갖다 놓고 문제 만들어 놓고 대조를 해봅니다. 혹시나 빠진 게 있는가, 넘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정확히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문항을 제작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알짜만 골라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소재를 다루며 단순 암기보다는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도록 한다. 근데 수학적 사고력 측정한다고 그래놓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다 줄었다 그랬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압니다. 일당 문항 초안이 만들어지면은 출제자는 시험 출제 범위 준수 여부부터 먼저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 준수 여부, 문항의 타당성, 객관성, 정답 시비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답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출 문항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출제 기본 원칙의 관점에서 문항을 점검하여 문항 초안을 수정 보완한 후 검토자에게 보내어 문항 검토를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비교육적인 게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2중, 3중으로 걸러낸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항 검토 요소를 보겠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 과연 검토해서 걸러내겠느냐. 이쪽 거는 크게 볼 거 없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교과 범위에 안서내겠다는 얘기죠. 출제 범위에서 벗어난 문항은 또 없는가.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만 배웠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못 따라오는 애들은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배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학년에 맞춰서 딱 엉뚱한 걸 배우지 않았는가. 그거 분명히 부모님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일부 교과서에만 수록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교과서가 18종이나 되는데 다 해서 교집합만 내겠다는 거예요. 합집합을 내는 게 아니라. 한 곳만 제대로 해도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 여부 이거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시중 참고서, 사설 모의고사, 학원 교재, 학습지, 신문 게재 문제 등 이미 나와 있는 문항인가 아닌가를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수학 선생님들을 상당수를 불러들여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1부, 2부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혹시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어? 그걸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거기에 참여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 대학 교수들이 만드는데 수능 문제만큼은. 그래서 혹시나 학원 교재나 이런 데 걸리는 거 있는가. 여태까지 단 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수능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면 또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우리 잘 키우자 TV 구독자님들은 알아서 님이 짐작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부를게요. 시중 참고서, 사설 모의고사, 학원 교재, 학습지, 신문 게재, 기타 등등 경시대회 문제. 자, 이것이 수능 문제를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런 걸 출제할 능력이 없어서 SAT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모방해서 냈어요. 근데 어떤 학원 선생님이 그걸 또 미국에 알바를 보내가지고 미리 출제됐던 걸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근데 출제자들은 지난달에 한 거 설마 모르겠지 했는데 30문제 중에 18문제인가가 스쳐갔어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학원에 있는 교재, 학원 전날에 파이널 코치로 주는 첨부 파일까지 싹 다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절대 안 나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어떤 선생님이 나만 알지 비법 이래가지고 주는 문제 절대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알아서 짐작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출제 원칙 준수. 특정 내용 및 행동 영역에 치중하여 출제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 문제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가, 소요되는가. 직접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풀려본다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라고 수학 문제 잘 푸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수학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보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풀어보고 시간 다 재고 과학적으로 다 측정을 해서 그래서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지나치게 쉬운 문제는 없는가? 요즘은 이거 잘 안 해요. 지나치게 쉬운 문제가 있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요즘은 없어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아시겠어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적절히 출제되었는가?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조절에 성공한 적이 없다. 그 성공한 적이 없는 그 배경에는 애들이 공부를 안 했다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했는 놈들은 어렵다 갑자기. 옛날에 불수능 물수능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너희 공부 안 해도 돼. 그래서 그래 놓고 예전처럼 수능을 봤더니 불수능이야. 네. 그렇잖아요. 불수능이 별내 불수능인가? 지들이 불 다 저질러 놓고 불수능이라고.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는 적정한가? 이것도 시간을 잰다는 얘기예요. 수학뿐만 아니에요. 한번 다 읽어봐요. 쭉 읽어서 시간이 읽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다 잰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의고사 잘 보고 했다가 수능에서 쪽박 차는 애들이 그래서 쪽박을 차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만 뒤있다 풀어가지고 그 기본 수학의 제일 중요한 수학적 약속 이런 걸 저 끝에 가 있고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생각이 뒤따 나니까 풀려지나요 수능 문제가. 그다음에 지문의 난이도 변별도에 맞게 적절히 배점이 되었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문항 내용.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제. 쉽게 말하면 영재고 애들에게 수학이 유리하게 출제가 되니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과학고 애들이 맨날 밥 먹고 수학 과학만 했다고 이 애들한테 유리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는가. 이건 뭐예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잘 안 낸다는 얘기죠. 잘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이제는.
비교육적이거나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뭐 이거야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하면은 좀 그렇죠.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가 아니라 뭐 사탐 같은데 뭐 역사 이런데 문제를 낼 때 그렇겠죠. 그러면 용어의 수준, 문항에 사용된 용어가 교육적으로 적절한가? 그러니까 비교육적으로 된 용어는 내지 않겠다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멘붕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문항에 사용된 용어가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자, 고등학교 졸업자 이 말에 앞서서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자, 이 안에는 상당한 어휘가 있죠. 그걸 잘 모르니까 지금 전교 1등도 국어의 어휘에서 희떡희떡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러면 옆에 애들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를 잘 못 읽고 그러는 오답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수학 문제지만 묻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어법의 오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언어학자 수학 문제를 내도 언어학자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묻는 말이 주어 목적어가 뚜렷한가. 그걸 정확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맞춤법에 오류가 있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이래서 모의고사 문제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어떤 모의고사.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6월, 9월 평가원 문제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 만들어요. 수능은 학교 교수님들이 만듭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 문제가 훨씬 난이도 조절이 잘 돼 있고 깔끔하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아주 첫 시간부터 기분 좋게 풀어요. 뭐 이렇게 보는 즉시 답이 척척 나오고 나머지 이거는 왜 오답인지 척척 나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모의고사에서 그 비비과안한 거 있죠? 비드럽과안한 거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수능 문제를 볼 기회가 없어서 망친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초등학교 잘못하면 중학교까지 중학교도 내려갔더라고요.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막 이래가지고. 사실 수능 기출문제는 세상에 어떤 그 수학 문제보다도 수학 선생님이 설명하기가 진짜 좋은 게 수능 기출문제예요. 깔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대죠. 너희들 이거 뭐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큰 수학적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단서가 너무 많이 제시되어 내용을 모르는 수험생도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가? 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쉽게 말해서 삼각형 도형을 해도 컴퓨터로 딱 재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2003년, 2004년까지는 제가 수능 보러 갈 때 콤파스 다 줬어요. 그래서 답이 잘 안 풀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콤파스를 대고 맞추고 분도기로 다 각도 재고 하면 답이 거의 나오거든요. 근데 2005학년도부터 그걸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지 중에는 다른 답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오답의 매력도가 낮은 오답지가 있지 않은가.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뭐 5개 골라라는데 1번에 난 답일걸, 2번은 내가 답이라는 걸 공부하는 애들은 알걸 이렇게 내고, 3번은 4번이 답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4번은 난 답이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 지문에 답은 안 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문제 풀이가 정답이거나 풀이의 힌트가 되는 문항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에 문제 만약에 내가 30번 문제를 푸는데 그 앞에 29문제 중에
쉽게 말해서 이 문제를 푸는 30번 문제를 푸는 공식이 그 저쪽 문제 풀리다가 이렇게 있었다. 예를 들면 공식은 안 나지만요. 그럼 그거 갖다 놓고 풀 수 있잖아요. 연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하나 다 독립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사항만 묻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30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전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단순한 수학적 지식으로 푸는 문제는 안 내겠다. 이것저것 교과 과정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좀 무식한 말로 짬뽕을 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묻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문제를 물을 때는 간단히 물어요. 그다음에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예문이나 이런데 정답에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전에는 있었어요. 전에는 안 풀리면 위에 거 잘 봐라. 어딘가 단서가 있다. 이걸 이용해서 써먹는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냅니다. 부정적 표현 어구에 밑줄이 있는가, 지 않은 것은 이런데 밑줄 친다는 얘기예요. 답지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가, 이거 다 당연한 얘기고요. 선택지에 정답의 단서가 있잖아요. 다 중요한 얘기고요. 단 선택지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1, 2, 3, 4를 5번을 배열을 잘 논리적으로 배열. 이게 아니면 다음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이거 아니면 또 다음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5번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의 길이가 너무 긴 것은 없는가. 너무 그러니까 그 1번의 선택지는 길이가 5cm인데 저쪽으로 밑으로 가서 뭐 4cm, 5cm, 10cm 뭐 이러면은 애들한테 혼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써먹은 학원 강사들도 있었어요. 이건 딱 보니까 이건 뭔가 설명을 길게 하니까 이 안에 단서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로 인해 정답의 단서가 되는 것은 없는가. 이게 선택지까지도 상당히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분화시켜가지고 다 검사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정답의 위치가 특정 선택지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얘기 뭔가 하면 문제 순서에 답이 33333333 하다가 한 10개 이어지다가 나중에 4번으로 되는 거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게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1번 다음에는 뭐 3번 다음에는 뭐 또 간혹 중복이 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1번 뒤에 다음 2번 문제를 풀 때 답이 그렇게 변한다는 걸 알면은 그 번호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무작위로 그렇게 맞춘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정답이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가. 그러니까 가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이의 제기하잖아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도 이렇게 수도 없는 검증을 거쳤는데도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 모의고사 하는 문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수능 점수 아니라는 것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능장에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나거든요. 관점에 따라 정답이 다를 수 있는가? 이것도 다 걸러낸다는 거죠. 관점에 따라 이건 빤한 얘기고요. 배점별 문항수는 정확한가? 문항의 배점 위치는 정확한가? 그 다음에 문항 순서와 선택, 그러니까 답지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무리하게 출제 안 낸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만드니까 오죽하겠어요. 다 걸러내죠. 이래도 난이도 조절이 안 됩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한 번 보고 시비, 시시비비 뭐 하루 저녁에 잘 봤다고 기와집 짓고 다음 모의고사 또 못 봤다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 보란 얘기예요. 지나가는 길에 바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는 길에 한 점 두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애들만 덜 데미지를 입고 수능장까지 골인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또 문두 제작 원칙. 문두는 문제에서 답지, 지문, 보기 등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문두 제작에서 유의할 점은 이게 문두까지 다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어법과 맞춤법, 구두점 포함을 사용한다. 문두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 문항을 이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모의고사하고 크게 다른 점입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진술을 피한다. 또 다른 문항의 정답을 찾는데 단서를 제공하지 말아야 된다. 문두를 명확히 기술하여 문항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능을 대비해서 저한테 수학을 배운 애들은 수능장에 가면 기분 좋게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답지까지, 답지 제작의 원칙. 답지 제작에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정답 시비가 없도록 하면서 오답도 그럴듯해 보이도록 매력도를 높인다. 자, 이거 수능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좀 얘기하기 전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자, 모의고사 수학에서는 자기가 잘못 풀어서 이렇게 답을 고르려고 봤을 때 잘못 풀었을 경우는 답이 없어요. 수능 수학에서는 잘못 풀었을 때 요놈이 이렇게 문제를 풀던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 풀 거다 하는 거 알아요. 그거 감안해서 그렇게 풀었을 때 잘못 푸른 답이 수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가 기분 좋게 정답이라 그리고 나와서 딱 너 이거 오답이야 이러면 아차 싶어요 그때. 그래서 모의고사 수학은 얘는 항상 만점이야 이러던 게 수능 수학에서 대여섯 개 와르륵 틀리고 기분 좋게 틀립니다. 아주 기분 좋게요. 아주 포부도 당당하게 수능장을 나와야 기분 좋게 답 맞춰보고 다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각 답지마다 반복되는 말은 문두에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답지는 가급적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좋죠? 깨끗하니까. 답지의 길이는 가급적 모두 비슷하게 조절한다. 답지의 길이. 이런 거 자꾸 이용해서 학원 강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요. 오답을 지나치게 생소한 용어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어려워 뭐 이래가지고 오답은 정확하게 오답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질적이지 않도록 유사한 차원의 답지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합답형. 자, 합답형은 여러 가지 답지 중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합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에서 모두 고르면 이거 수능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거든. 옛날에 이게 추론 문제예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다 깎고 이것도 다 깎고 이것도 다 깎고 기억, 니은 1번 기억, 2번 니은, 3번 디귿, 4번 기억 디귿, 뭐 5번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정확히 검증해내지 않으면 오답 나와요. 근데 전에는 이 추론 문제가 굉장히 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 검증하는 거 쉬워요. 출제되는 게.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전체를 아우르는 애들은 금방 잡아냅니다. 금방 잡아내요. 그래서 고3 와가지고 이때까지 수학 다 끝냈다고 고3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뒤따 문제 풀이만 합니다. 그런 애들은 기본 이론은 저 기억의 저편에 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오답 나옵니다. 진짜예요. 진짜 오답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은 제일 쉽게 나온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옛날 같았으면 애들이 다 틀리는 문제였어요. 수학의 추론 문제. 그래서 이 추론 강의까지 있었어요. 이런 문제 푸는 강의.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문제 안 납니다. 명쾌하게 끝나요. 근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불완전한 문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아이들 보고 수학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책에다 한 귀퉁이에다 찍찍찍 긋고 답 쓰고 틀리면 모르면 이거 안 풀리는데요. 학원 가서 선생한테 물어보고 답 알았어요. 얘네들
모든 수학은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기본 뭐죠? 뭘 만들죠? 식을 세우는 게 정석이에요. 모든 식을 기본으로 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식을 잘못 세우면 오답이 나오죠. 근데 수학 좀 한다면 식 잘못 세운 애들 거의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가 수학에서 1등급, 수능 수학 1등급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식을 못 세워요. 식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식을 못 세웁니다. 그럼 이 문제 못 풀어요. 순서대로 답을 가로 빈칸인데요. 정확하게 못 풀어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모든 학생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꼭 백지 노트에다가 모든 문제는 자기가 식을 세우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공식이라든가 뭐 약속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니까 날이 갈수록 수학학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능장에서 또 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아이들 수학할 때는 식을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된다 이러면 해설지를 그대로 뺏기게 하세요. 거기 순서대로 푸는 방법이 다 나왔으니까 꼭 거기에 맞추도록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지가 스스로 합니다. 하지 말래도. 답만 모르고 하면 답만 맞으면 되는 게 수학이거든요. 사실요. 그런 뜻이 아니라 맞으면 맞고 틀리면 물어보고 막 알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식을 못 세워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거 제일 어려워합니다. 제일 어려워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워하죠. 저 옛날 애들은 모든 문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식 세우는 것부터 먼저 논술을 가도 그래요. 논술을 가도. 자, 식을 제대로 세웠나 안 세웠나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서 식이 잘못됐으면은 바로바로 지적을 해줘요. 교수가 옆에서, 조교가. 그럼 점수를 못 받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정 문장형이라는 건 이거 빈칸 채우기인데요. 수학의 빈칸 채우기. 계산 과정에 모든 수학은 식이 세워지고 계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계산 과정을 쭉 풀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면 자기 계산했던 과정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덧셈이 틀렸네. 아니 뭐가 잘못됐네. 바로 정답을 유도해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계산 과정이 풀어놓고 자, 저 7번 답 불러봐. 그러면 예전 애들은 25 이러는데요. 요즘 애들은 25 이래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지가 풀어놓고도. 정말입니다.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수학학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수학학원에서 고쳐주느냐? 힘듭니다. 그런 거 고쳐주는 학원은 없어요. 다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식 세우는 것부터 제대로 훈련을 시켜라. 그게 이번 제가 전해드리는 말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 어려운 거 할 필요 없다. 과도한 선행하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또 단답형 문제는 뭐 이렇게 뭐 단답형은 간단한 단어 구 문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 지들이 채점하기 좋으라고 컴퓨터에 그 OMR 카드에 체크하기 좋으라고 자연수 딱 떨어지는 자연수로 답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를 한다 이제 그랬는데요. 요즘은 단답형 문제라고 해서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사실은 쉬워요. 요즘은 그렇게도 안 내요. 일부러 뭐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수능 문제라고 해서 30문제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한 300문제 정도 출제해 놓고 단답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를 갖다가 단답형 문제로 내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 0.1, 뭐 125, 뭐 2,500만 이런 거 빼고요. 세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골라서 이렇게로 그 단답형 문제로 낸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주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단답형 문제를. 거기에 다 쫄아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출제 원리를 모르면은 쓸데없는 어려운 문제를 푼다. 그래서 저는 모든 수학 문제 풀릴 때는
다 단답형 문제로 다 바꿔서 치릅니다. 찍어서 맞추는 게 없도록 하려고요. 그래야 아이가 뭐가 잘못된지 정확히 알잖아요. 자, 그래서 문항 수정 과정 및 예시 이렇게 초기에 제작된 문항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문항이 수정되거나 교체된다. 교육과정 위배의 가능성이. 교육과정 위배의 가능성. 이거 잘 새겨서 보셔야 됩니다. 교육과정. 선행을 해서 배우는 건 안 내겠다는 얘기예요. 정답이 없거나 복수정, 이것도 문제 상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이자 계산하는 문제요. 문두나 답지의 표현이 불분명한 경우, 그 다음에 기출문항인 경우, 기출문항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수학책이든 수학창고서든 수학 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다 사치를 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문항이 안 나오게끔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 안 낸다는 얘기죠. 수정되거나 교체된다. 쉽게 만들거나 아예 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의 각각의 경우에는 대학 문항이 수정되거나 교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 2005년도 수능 9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교체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매뉴얼에 나왔어요. 지금 제가 지문으로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뉴얼에 가면 아주 상세하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 하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헛기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 핑핑 해야 됩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뭐 다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부모님이 잘 모르실 거다. 이래서 제가 아주 요즘 선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증거를 들이대고 말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장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다른 문제를 동영상으로 또 올리겠지만은 지금 어머님들께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걸 제가 다 무시하는 건 절대 하나하나 다 읽고 다 캡처를 해둔다 그랬죠. 그래서 우선 급한 애들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거는 내가 한 질문 아닌데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고 제가 올린 영상들 다 이렇게 꼼꼼히 보시다 보면은 하나하나 건지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드라마 한번 보신다고 전에 저는 한 편도 제대로 못 봤지만 스카이 캐슬인가 그런 거 보다시피 보시듯이 이렇게 내 자식을 진짜 이해한 거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서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취사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자식 교육에 여념이 없으신 부모님들 힘내세요. 자, 힘드시면 도를 닦으세요. 또 난 도를 닦는다. 이렇게 하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나는 도를 닦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에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